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과열됨과 동시에 추후 시장 금리가 낮아지는 등 경기 회복세가 될 경우 30년 이상 초과 주택들은 너도 나도 앞다투어 재건축을 추진하려 들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약 185만 가구 중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 가구로 약 20%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모두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아파트 주변 일대 호가 상승과 대규모 이주가 벌어지면서 엄청난 투기 붐이 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투기판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아득한데 앞으로는 꿈조차 꾸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윤 정부는 내년 총선에서 특정층의 표를 얻고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서둘러 내세웠고, 국힘과 수구 언론 또한 이런 윤 정부의 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 2동의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 정비사업 일명 모아타운 사업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이 아닌 노후성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주문한 셈입니다. 이후 국토부는 즉각 30년이 경과한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폐지하여 곧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정부에서 제시한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는 무엇이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건축의 개념을 재개발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도시가 쇠퇴할 것 같을 때 전면 철거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허물고 새롭게 도시의 구색을 갖추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반 시설은 문제가 없지만 단지 협소하거나 혹은 부식 상태가 진행되고 논물이 생기는 등 주로 노후화된 낡은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로 바꾸려는 사익적 목적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개발 이익에 대해 초과 이익을 정부가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개발의 경우 빌라나 단독주택을 밀고 난 뒤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이나 세입자, 그리고 저소득 조합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같이 짓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택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에서 자재를 고급화하여 중대형 신축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들이 그대로 소유권을 유지해서 집을 마련하기 힘든 무주택 서민들은 재건축된 아파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은마아파트 단지 같은 저층 구형 아파트들을 재건축할 시 소유주는 과거에 집값이 급등하기 전부터 집을 사뒀던 부모 세대들이 많은데, 이 아파트를 용적률을 높여 신축으로 재건축하게 되면 기존 소유주가 상속 등으로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거나 혹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입주를 돕거나 해서 노년층 1, 2인 가구보다 3, 5인의 젊은 세대들이 입주해 세대수 및 거주 인구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자체 내 거주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급증하는 거주 인구에 비해 지역 내 인프라가 부족해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로서는 환경 인프라를 빠르고 촘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건축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부지기수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노후 아파트만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을 설정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적극 권장하는 보수 정부에서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여 약간의 노후화만 발견되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식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구합니다. 반면 진보 정부에서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높여 손쉽게 재건축을 시작할 수 없게끔 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우선합니다. 현재 윤 정부는 기존의 안전진단 비중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이 안전진단 기준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본래는 재건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보통 재건축하려는 기존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이 직접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재건축은 못하게 되는 것이라 소유주들에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자체를 아예 폐지하게 되면 이런 부담이 줄어 재건축 추진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민원만 넣으면 재건축이 가능한 환경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구축 아파트, 특히 재건축 허가가 난 아파트와 그 주변 일대 호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 단지 세대들이 신축 전까지 주변 전세를 찾아 대규모 이주까지 발생해 근처 전세 가격이 오르다 급기야는 매매가의 90에서 9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에 의존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엄청난 리스크로 작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과열됨과 동시에 추후 시장 금리가 낮아지는 등 경기 회복세가 될 경우 30년 이상 초과 주택들은 너도 나도 앞다투어 재건축을 추진하려 들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약 185만 가구 중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 가구로 약 20%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모두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아파트 주변 일대 호가 상승과 대규모 이주가 벌어지면서 엄청난 투기 붐이 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투기판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아득한데 앞으로는 꿈조차 꾸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윤 정부는 내년 총선에서 특정 층의 표를 얻고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서둘러 내세웠고 국힘과 수구 언론 또한 이런 윤 정부의 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구 언론의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서민들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뉴스를 연일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자산의 하락을 초래한다고 떠들어댑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윤 정권을 위해 기사를 자기 멋대로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 플레이에 윤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대출 금리까지 낮춰 집을 사라고 독려하고 있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을 통해 건설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건설사들만을 위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차후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첫째는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고 둘째는 서민들이 앞으로 다시는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윤 정부 이후 만일 진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진보 정부에게 매우 큰 짐이 될 것입니다. 분명 진보의 특성상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다시 여러 규제 장치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부유층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와 같이 수구 언론과 국힘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실정에 대해 끊임없이 오보를 남발할 테고 이는 진보 정부의 또다시 짐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윤 정부 시기 집값이 낮은 이유는 경기 침체라는 상황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과하다 싶을 만큼 규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낮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정권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며 수구 언론에서 여론몰이를 한 탓에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더불어 수구 언론에서 종부세 폭탄 등을 헤드라인으로 내걸어 집이 없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다수의 국민들마저 문정부의 부동산 과세가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데 상당한 방해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수구 보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리고 부동산을 빌미로 한 수구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징벌적인 과세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경우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보유 주택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규제를 했다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덜 비판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